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마음을 읽고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오퍼레이터 선생님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황상민 TV,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시작되어가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조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조국의 운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논의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국이 무엇이며 조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대한민국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조국을 비판하고 조국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어떤 앵커가, YTN 앵커래요. 너는 그런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쑥골 마이크나 달았냐? 뭐 이런 멘트를 날렸다는데 여러분 궁금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조국 교수에 대한 온 언론에서의 보도,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한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사주 또는 비호 또는 대변하는 많은 집단들의 또 목소리,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부모 자식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족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논란이랄까, 또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이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겨울 만도 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할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신문에 기사가 나왔길래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변상옥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관련 특혜 의혹을 언급한 시위 참여자들을 비웃는다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방송국 앵커가 시위 참여자들을 비웃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니, 그럼 방송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변 앵커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이고 앵커니까 트위터는 분명히 개인 SNS잖아요. 그게 글을 올린 것도 이 언론의 기사거리가 됐다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은 본인들이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이슈들이나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쓸 성의나 열정이나 노력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시궁창 뒤지고 남의 집 안방 기웃거려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끄적거리는 거, 이거를 기사를 쓰고 언론 보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트위터에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래요.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그렇죠. 조국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이 취재진을 피해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거나 또는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유명해지고 곧 장관이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나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취직을 하면 다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고 그럴 거고, 놀고 먹으면 또 아버지 준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그럴 거고, 나는 어떻게 되나? 이 땅을 떠나야 되나? 헬조선을 떠나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멘트를 날렸답니다.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쩐하네. 이거는 사실 저 생각에는 변상욱 YTN 앵커가 뭘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진짜 수구 꼴통 보수의 가치를 부모로부터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태극기 흔들고 성적이 흔들면서 문재앙 이야기하고 문재인 독재 정권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앵커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잘 못 읽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마이크 잡은 청년 입장에서는 본인은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단상 위에 올랐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조국 딸은 그 단상 위에 올라설 수 없고 조국과 같은 아버지를 두면 못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뭔 뜻인가?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바로 변 앵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답니다. 당신이 비아냥되었던 그 청년은 소중한 아버지가 급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자녀에게 온갖 특권을 대물림해주고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는 조국 같은 특권청 아빠는 아니었어도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아버지는 이 조국 같은 특권청 아빠가 되느냐, 아니면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가 되느냐, 이 두 가지 범주로서 구분을 하고,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얘야, 너는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차라리 저는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보다는 조국 같은 아버지, 이 조국의 아버지, 그런 분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거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문제는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보다는 지랄갖고 또 내만 보면 왜 공부 안 하냐, 왜 제대로 니는 남들 가는데 못 가냐, 이렇게 진짜 한 소리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당신은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다행스럽게 저 아버지는 저보고 이 공부하라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저한테 뜬금없이 해군 사관학교를 가라고 그러지 않나?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를 참 실망시켰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그 자유한국당 그 의원은 이 마이크 든 젊은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어쩌면 뭐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걸 알 정도면 평소에 아는 사이네? 그러면 그 집회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해가지고 이 젊은이를 불러 모셔오신 건가? 이런 질문이 오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젊은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하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도 이 시대의 희망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NGO에서 고군분투한 이 학생의 삶과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짓거릴 수 있나? NGO는 어떤 거냐? 뭐 이 젊은이가 뭐 청년 이 정치 단체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그런 NGO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다니 그러면 정치권의 학생 끈앞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이 청년의 삶과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릴 수 있나? 그렇지. 번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이 정치권 앞잡이하는 이 학생회 활동이나 또는 이 NGO 단체 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 편협한 사고에 갇힌 386 꼰대 청년과 그 아버지와 가족을 모욕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변 앵커는 당장 본인이 SNS에 올린 거를 삭제하고 또 이 청년 한테 직접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청년을 대표하는 그 주최 측에 사과를 했는지 사과까지 했답니다. 현재 논란이 된 변 앵커의 트위터 발언은 지워진 상태다. 대신 변 앵커는 24일 저녁 9시 무렵 단상에 선 청년 대신 광화문 집회 주최 측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로 올렸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사주를 받은 단체니까 그 단체를 비판했다는 거겠나. 그는 젊은 세대가 분노하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청문회에 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휘둘리고 쉽지 않아 하는데도 당명을 감추고 주관하거나 종북몰이 연장선상에 있는 집회에 학생들을 밀어올리는 건 반대. 특히 여당은 청년들에게서 무엇을 못 읽고 있는지 돌이켜보긴 바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사주를 받은 그 집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한 이야기고 또 본인은 그러면 야당한테 한마디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앵커가 너가 지금 정치 편향적이지 않냐 당장 자리에 물러나라 이런 공격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여당한테도 또 쓴소리 한마디 했어요. 청년들에게 무엇을 못 읽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바란다. 이게 이제 보통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이야기하는 균형 감각. 얘 한번 살짝 하면 얘도 한번 살짝 하는 척을 하면 좀 균형이 있는 공정한 보도를 하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보이는 아주 균형 잡힌 자세를 그대로 보였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몇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황심소 오픈 단톡방이 카톡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기사를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댓글에 온갖 저기 빨갱이가 좋아요, 우빨이 좋아요 같은 질문하는 사람도 왔어요. 자한당이 특권, 기득권 얘기하는 거 진정한 모순 지들이 널 그래 왔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사실 적시에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그 명예훼손법은 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바꾸거나 없앨 만도 한데 적어도 안 바꾸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변상욱 앵커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번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말은 386 운동권 애들이 번듯한 집안 자녀였다면 쟤들이 정치판에 본인의 뭐 출세와 미래를 걸었겠느냐. 뭐 말은 민주주의와 독재 타도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일자리 찾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때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 말이 무슨 특별하게 다른 말이라고 이런 거를 뭐 명예훼손 운운할까 이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거창한 뭔가를 내세우면서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기에 타국만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선 그걸 상당히 정당화하고 또 뭔가 이 의미를 붙이는 거 그거를 대놓고 이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이걸 보통 요즘에 팩폭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팩폭이라는데 저는 팩폭 아닙니다. 사실 직시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실도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너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거조차도 못 받아들이는데 변앵크 이야기에 조금 기분 나빠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 기분 나빠하는 건 그 젊은이의 문제고 그 정도 기분 나빠하는 거는 본인이 뭐 사실 진짜 이 그 젊은이가 기분 나빠하는 거는 그 이런 기사에 젊은이의 이름을 좀 더 명확히 폈으면 사실 정치인이 되고자 갈망하는 본인이 좀 더 세상에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건진 게 있을 텐데 그냥 한 청년이 단상했었습니다 이러면 진짜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자, 숫골 마이크를 잡은 것이 숫골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이고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숫골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 젊은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였다. 그 말은 자기가 집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니까 보통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러면 본인은 지랄 맞고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 정치판에 뛰어든 이 시대의 특별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자식은 적어도 이 광장에서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지는 않을 거다. 그게 아마 가슴 아파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 참 어쨌든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통 아버지로 살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우리 자식은 내가 보통 아버지라도 결코 그 숫골 모임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 시대의 희망을 위해 총학생에서 NGO에서 고군분투한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희망을 위해서 총학생에서 또는 NGO에서 고군분투하다. 이거는 제가 다른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총학생회가 이 시대의 희망을 내세우는 거 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제가 박근혜 여성 대통령 부르짖고 나왔을 때 박근혜 씨가 무슨 여성이라는 걸 입에 내면서 여성 대통령이라 할 때냐.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문제는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연세대 총여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학생회가 황상민 죽여라 쫓아내라 뭐 사죄해라 하면서 대자보 붙이고 저한테 이메일로 폭탄하고 연구실 앞에서 항의하고 그랬을 때 총학생회가 이 시대의 희망을 위해서 지냈다라는 경험을 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세대가 분노하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청문회에 반영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변상욱 앵커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거는 본인이 어쩌면 곧 정치판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출사표 정도로 들리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인이 뭐하냐?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개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젊은 세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표현하는 의견 구체적으로 뭔가요? 남 집 아버지가 지 딸 자식 위해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괜히 터집 잡지 말고 진짜 이 권력을 잡은 지금 집권 세력 문재인 정부 또 뭐 법무부 장관 되려고 하는 그분 뭐 민주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관계없이 이 사회에서 정치하겠다는 인간들한테 과연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떤 분노와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억울하게, 내가 왜 제 일자리를 못 찾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치고 제대로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제대로 능력 갖춘 인간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도 젊은이들한테 수구 꼴통 보수라는 욕을 얻어먹나요? 아니면 진보, 무늬만 진보, 강남 좌파 이런 소리 들어요. 저는 강남 안 삽니다. 이 조국 교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조국 교수의 딸이 본인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이 제도, 이 나라 제도의 맹점과 가족의 지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교육 기회를 받은 거. 사실은 뭐 언제 정유라가 그 소리 했다며요. 부모 능력도 내 능력이고 부모 부자인 것도 내 운빨도 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뭐 우빨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좌빨한테도 적용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 잘 맞는 것도 지 능력이라고 우리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부모를 뭐 원망하거나 부모에 기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거는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정치판에서의 꿈을 키웠고 그리고 어차피 재벌회사에 취직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NGO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세상을 동쳐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이 기회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분의 말이 진정성이 있을 텐데 왜 돌아가신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그 아버지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자책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마치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 이미 돌아가셨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찌질하고 자식한테 제대로 못해줬다라고 지금 본인이 불평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런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 하면 네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달았네요. 제 스스로 무의식의 시기질투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네, 그렇게 이 생각하실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능력이 뭐예요? 수능 100%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진정한 능력 이런 거 이야기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 잡은 자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얍삽하게 써먹는 표현이지 진짜 진정성 그 자체를 찾는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항심서에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뭐 변앵크가 잘 지적한 것이 아닌가요? 변앵크는 청년에게 비아냥거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제도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도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시 전형, 학정부 전형 이거 진짜 내년부터라도 당장 없애고 최소한 70% 80% 수능과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이 대학을 지도하는 게 사실은 진짜 제도의 맹점을 없애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소리를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이 사회의 권력을 진자와 기득권자와 교육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데 신공을 발휘하는 놀라운 권력자와 리더와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